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2025년 자동차 메모리 시장 1위를 겨냥한 삼성전자가 2027년에 차량용 HBM4E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율주행 고도화와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도입으로 차량 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장에도 HBM이 필수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덤핑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메모리 업계가 신뢰성이 강조되는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가 오늘 정식 출시된 가운데 사전 예약에서 1차 공급 물량이 모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아이폰이 국내에 선보여진 후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됐고 아직 AI 기능 탑재 전이지만 애플의 첫 AI 스마트폰이라는 점에서 아이폰 선호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베타 버전을 시작할 예정이며 한국어 지원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둔화에도 치킨과 떡볶이, 햄버거 등 서민 배달 음식의 물가는 5%대 고공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떡볶이 가격은 1년 전보다 5.7% 상승하며 전체 39개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식업계에서는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등이 오르다 보니 원재료 가격이 내려도 상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차량용 HBM4E의 도입 가능성이 전해졌는데요. 업계에서는 고장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라며 국내 업체들이 중국 후발주자 대비 강점을 지닌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급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량과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과 격차를 벌려나갈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금요일은 보통 약세인데 화끈하게 반등을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후폭풍 이런 부분 때문에 화끈하게 올랐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예, 저는 임상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조금 폭이 제한된 모습이었거든요. 예.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50pp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드디어 임스트라 다무스 명칭에 맞게끔 자신 있게 이야기를 좀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하고 또 우리나라 증시는 금요일은 보통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또 성공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설 추석 연휴 직전이죠. 25bp 또 50bp 가능성 두 가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50bp의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강세를 이끌 만한 어떤 강력한 요인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그걸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정치적 결정이었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 여당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체계 아래서 아무래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선거가 정권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는 경제 문제 가지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또 쏘아 올리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걸 두고서 거의 애 없이 50bp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앞으로 뭐 11월, 12월인데 뭐 그때는 뭐 선거가 뭐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50bp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자,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다우존스의 차트의 모습은 완벽하게 신고가를 완벽하게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가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흐름들도 지금 삼각수렴령에서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상방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때 이제 하방을 계속 이야기했죠. 결국은 이제 급락이 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반등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쌍바닥에 대해서 분명히 현재 가능성이 많다 얘기했는데 쌍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재 삼각수렴령 상단 또는 60일선까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하고 이번 주에도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기까지 현재 반등 다시 말해서 뭐 일주일 후에 뭐 결과를 뭐 지켜봤는데 추세적으로 일단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뭐 그 다음 주는 횡보했던 흐름들이 주어지고 그렇게 서서히 이렇게 커브 곡선을 그려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으로 오늘 넘어가서 보면은 사실 SK하이닉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에도 혼란들이 좀 일어났는데 오늘 뭐 전체 엔비디아나 이쪽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대반등을 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어떤 대부분 종목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은 전력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어떤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적으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오늘 S&T 다이내믹스가 상승을 해줬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방위 산업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이 급등을 좀 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후발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지금 LIG 넥손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보시면은 미리서 일단은 선도주로 4월 달부터 7월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방사는 이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갈 수가 있고요. 특히 후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 LIG 넥스1 이런 종목이 약간 후발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뭐 알다시피 현재 청궁2 수출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UAE, 그다음에 이라크 부분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중동 부분까지 확대가 돼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 어떤 무드를 좀 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동유럽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중동 또 제3세계, 동남아시아 이 부분 또 남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완벽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 뭐 눈에 띄는 종목군들 현재 다이렉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처캡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을 좀 해줬는데 치매 고령화 또는 또 이 제약바이오 쪽에 해당이 되죠.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요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종목군이 지금 에클로이라는 종목이죠. 에클로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을 해줬는데 에클로이라는 것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좀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킴리아 외국의 어떤 주사 한 방에 4억 정도 되는 굉장히 고단가의 신기술 트렌드가 CRT 기술 쪽이죠. 카티 치료제인데 국내에서 새로운 기술적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에클론이 다시 한번 순환매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이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순환매를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들도 전체 금양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의 흐름, 금양은 2차 전지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늘 DI 동일, 그 다음에 금양, 덕산 테코피아 이런 종목 이제 부분들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순환매도 왕성하게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면은 덕산 테코피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덕산 테코피아나 이런 부분들은 전고체 관련된 이수 현재 이쪽 부분하고 같이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아무튼 덕산 테코피아나 전고체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한번 이제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의 순환매도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에코앤드림도 이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전구체 되시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는 특히 현재 양극재 이제 전 단계의 어떤 물질이죠.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또 현재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에 대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변수는 제일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희석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차 전지도 새로운 트렌드로 새로운 어떤 상승 섹터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도 오늘 강세 대부분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 종목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한 점에서 오늘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도 이제 현재 PCB 이제 기판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업종 가리지 않고 풍부하게 테마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징검다리 연휴가 또 끼어 있고 또 이틀밖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성이 안 나타나지만은 다음 주는 화끈하게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700 도달이 된 상태에서 또 시황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예측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예측해 주신 대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죠.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주요 섹터들도 점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시간 외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 더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500원, 비중은 25%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1.74% 올랐고요. 38,000원까지 올라와서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전문가님,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지켜볼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합성의약품, 그다음에 바이오의약품, 어떤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CDMO, CMO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강하고 또 금리 인하하고도 쇄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부터 현재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강세했고 오늘도 순환매가 좀 일어났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시세에도 순환매를 타지 못한 현재 한올 바이오파마는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8,0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28,000원과 현재 40,000원의 박스권이 오랜 동안 형성이 됐는데 그 중간 위쪽에서 중간이 한 33,000원입니다. 현재 투자자님께서 사셨던 가격이 33,500원인데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을 또 2번이나 이렇게 보여줬죠. 그리고 저점이 약간 높아진 상태에서 올라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N자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대략 한 45,000원 정도 좀 잡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은 수익권인데 4만 원이 약간 넘어서는 약 4만 5천원에 근접한 부분에서 약간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45,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홀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원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은 40%입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상만 없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손절이 나을까요? 적정한 매매선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1,580원,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난 모습입니다. 2년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비중도 40%인데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2차 전지나 현재 반도체나 열처리 장비 부분들이 약간은 기술적인 어떤 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쪽에도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최근에 이제 캐즘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도매금으로 굉장히 많이 낙폭화대가 됐는데 이제 원준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지금 32,000원에 약 40%인데 지금은 10,000원 정도가 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손실을 가져왔네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손절을 약간 못할 상황이다. 또 물타기도 약간 애매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반등의 시점을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
이 하나의 이제 층이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왔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단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정도까지 약간 잡혀주기 때문에 17,000원에서 약간 손절을 하더라도 뭐 반토막에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손절을 하시고 다른 데서 약간 복구하는 전략들 약간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좀 생각되는데 고점에서 내려온 동안에 뭐 물타기도 아니고 뭐 물타기를 하시냐고 좀 단가 현재 어떻게 보면 내려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뭐이 17,000원 정도가 되면은 현재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하락하는 동안에 전혀 리스크 관리가 안 됐고 또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반등이 힘들더라도 일단 17,000원에서는 종목 교체 쪽으로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셨겠지만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줄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7,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이렌시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800원, 비중은 15%입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춘 덕에 오늘 종가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추가 매수까지 한 김에 더 기다리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0.5%대 상승했고요. 5,850원, 매수가 근처 그 이상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예. 지금 정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올라줄까요? 네, 일단은 뭐 이렌시스 부분들이 지금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서 삼성과 같이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전자 부품 쪽, 비대 부품 쪽, 뭐 이런 부분하고 도락 뭐 이런 쪽에 사업을 합니다만은 지금 웨어러블 로봇 쪽에 어떤 그런 이제 쿠션 어떤 부품 쪽 어떻게 보면은 이 댐퍼라는 부품이 좀 있습니다. 오일 댐퍼죠. 그래서 유압식으로 좀 하는 그런 어떤 부품인데 유일하게 이렌시스에서 생산을 하고 또 기술적인 역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로봇 부품 쪽으로 갑자기 전환이 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 번은 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한번 쌍봉 고점에서 한번 크게 무너졌다가 N자형 슈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존재를 좀 하죠. 그래서 2단으로 올라와 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 9,000원 정도까지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5,800원 약간 뭐 지금 가격 정도가 좀 되고 있는데 2단으로 올라와 주면은 현재 8,900원, 거의 9,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래 단계인 약 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와 주시기 때문에 8,000원의 착실한 매매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8,000원에서 9,000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8,000원 선에서 올라온다면 그때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으시다면 8,000원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시프트업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9,000원, 비중은 3%입니다. 자, 게임주죠. 오늘 일단 2.73% 올라줬고요. 6300원까지 올라왔지만 아직은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게임주 이 시프트업은 어떻게 전망 보실까요? 1차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을 좀 했고요. 또 신규 상장을 좀 하게 되면은 또 책실현 물량, 보유수 물량이 약 3개월 후 현재 6개월 이렇게 좀 잡혀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보통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신규 상장은 매매가 어느 정도 많이 돼야지 그래도 저점의 영역이다, 고점의 영역이다 이렇게 잡혀주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쌓이지 않은 어떤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이제 저점 영역이다 또는 고점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힘듭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저점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뭐 깨고 내려간 경우도 있고 또 고점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장기 차트로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거래량이 약 48일, 그러니까 3개월 거래량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고 보이스 물량이 약간 풀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역배열로 줄줄줄 약간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랐다가도 빠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69,000원, 지금이 약 3% 정도 되는데 비중이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물타기 한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종목 교체 쪽으로 나가시는 게 아직 한 번 더 빠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종목 교체 쪽으로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종목 교체 전략 고려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7,700원, 비중은 12%입니다. 일단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오늘 3.27% 내렸고요. 4,700원.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전기차 캐즘, 그다음에 포비아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안으로 이제 포비아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전고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고체 부분의 핵심 부분들은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현재 이수 화학의 모체에서 이제 분리돼서 전념하기 위해서 나왔고 또 실제 많은 계열사 협력 업체들과 함께 데모 플랜트에서 현재 황화리튬을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된 독자적인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가는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느끼다시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다시 말해서 이 특수한 케미칼이죠. 전고체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공 과정에서 황화리튬, 황화수소를 가지고 황화리튬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특화된 어떤 그 화학 업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한 번 또 살아날 수 있고 또 수급적으로 살아날 수가 좀 있습니다. 2단으로 올라간 이런 차트의 모습처럼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6,000원에서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52,000원. 더블이 올라왔는데 조정을 보이더라도 뭐 조정이 한 번 더 갈지라도 한 번 더 슈팅을 좀 하러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저점이 42,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 50%면 6만 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61.8%면은 한 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최소한 6만 5천 원까지는 약간 6만 5천에서 7만 원 사이인데 6만 5천 원 잡고 이렇게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모멘텀이 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는 전략 6만 5천 원 목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목표가로 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휴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만 2천 원, 비중은 15%입니다. 7월 한 차례 급 반등할 때 한때 수익도 많이 났었는데 매도 타이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익권이긴 한데 30만 원 고점을 생각하면 좀 아깝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상승했습니다. 1.32% 올랐고요. 26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30만 원을 한번 경험하셨다 보니까 지금 정리하시기가 살짝 아쉬우신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이 휴젤은 언제쯤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제 보톡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현재 신성장 트렌드 형성이 좀 돼주고 있는데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톡스, 필러 이런 부분들은 신성장 동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한국의 피부 미용 관련된 부분들도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같은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이 지그재그로 약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KRU 쪽 이 열풍이 거의 이면 쪽의 흐름이죠. 추세로 한번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런 현재 등각 추세선 상의 상단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은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완만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가면은 또 밀렸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단이 대략적으로 추세선 상단이 약간 3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30만 원에 가까운 한 2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약간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마디 매매, 추세 매매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씀하셨던 이 99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에이펙트 주셨고요. 매수가는 6,300원, 비중은 40%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도 1.68% 내린 2,9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난 모습이고 또 비중도 40%로 큰 상황인데 전문가님 에이펙트는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HBM 관련된 이슈 종목만이 약간 올라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은 상당히 약간 침체, 조정이 약간 깊어졌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레거시 공정에 대한 어떤 밀어내기가 진행이 될 것 하는 약간 흉흉한 소문도 돌고 좀 있기 때문에 또 디램 가격이 또 이상하게 반등이 되지 않는 HBM과 따로 노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거의 원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에이펙트도 마찬가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추세선 상단에 보시면은 4,500원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냉난 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역회된 숄더에 어떻게 보면은 이 냉난점 위쪽에 시작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5,000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약간 6,300원인데 6,300원까지 하지 마시고 약 5,000원 정도가 되면은 약간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당장은 아니지만은 뭐 2달 정도 잡고라도 이때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고 또 반도체 부분들이 약간 훈풍을 좀 탈 수 있는 현재 4분기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매수 위치가 조금 높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보여줄 때 4,500원 선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때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하이트 진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2,100원, 비중은 20%입니다. 일단 오늘은 1.46% 하락했습니다. 23,3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하이트 진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하이트 진로 뭐 종목 내용은 뭐 생략을 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식품 관련된 내수주가 글로벌 이제 성장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하이트 진로나 이쪽 부분들은 아직 이쪽에 뭐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 저평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순환매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박스권의 흐름들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18,000원에서 지금 23,000원까지 이 박스권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고 그 아래 이제 좁은 박스권은 19,000원에서 약 22,500원 이 사이가 좁은 박스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2,100원인데 좁은 박스권의 상단 22,500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 대응이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전문가님의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성우 하이텍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000원, 비중은 20%입니다. 기분 좋은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때 수익권에도 있어본 종목이라고 하세요. 매도 시점을 놓친 것 같은데 손해보고 팔고 싶지는 않아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6,680원입니다. 매수가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은 손해를 보고 안 팔려면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재 자동차 이제 부품주로 보통 많이 알려져 좀 있습니다. 맞고요. 내장재, 내외장재 쪽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는데 성우 하이텍이 큰 덩치 큰 부품이 있기 때문에 항시 1차 완성차 조립 공장 바로 옆에서 있는 상태에서 납품이 좀 된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중요한 벤더사가 있기 때문에 최근 전기차로 바뀌어지면서 이 물량이 줄어든 것을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또는 중요한 벤더사에게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 이 전기차 부품에 대한 공식 지정 업체 벤더사를 새롭게 이제 지정이 됐는데 성우 혜택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배터리 팩 담을 수 있는 케이스, 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현재 그 생산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의 이제 트렌드가 이제 셀프팩 시스템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죠. 셀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구조 틀로 연결이 된 트렌드가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도 현재 배터리 관련된 케이스를 틀을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알루미늄으로 만든 다이캐스팅 공법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렌드상으로 현대차의 EGMP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아시다시피 뭐 이 전기차 부품주 전부 다 나락같죠. 뭐 같이 연동돼서 좀 빠진 것뿐입니다. 현재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올라와 줄 수 있는 쌍바닥을 찍고 중장 기조는 한 9,000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또 9,500원까지도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10,000원인데 아쉽게도 10,000원까지는 좀 아니고 이 박스권 상단에 약간 이제 9,000원 또는 9,500원까지는 올라 주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매수가 아니면 절대 안 판다. 이게 아니라 매수가에서 살짝 부족하더라도 이게 저항선이면 이제 파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팔아서 다른 종목 한 내가 10% 물렸다 생각하고 또 그 종목도 들어가신 게 좀 좋지 한 방에 이렇게 복구하려면은 영원히 복구 못 할 수도 있어요. 몇 년 내.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까지는 조금 회복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부근인 9,000원에서 9,500원 선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 부근이 온다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시노팩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500원, 비중은 15%입니다. 일단 오늘 소폭 상승했고요. 7,400원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매수가보다는 아래입니다. 자, 전문가님, 시노팩스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시노팩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 이제 시노팩스도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 반도체 PCB 기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연동돼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3,000원에서 6,800원 정도 대부분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 굉장히 크게 뭐 4배, 8배 가는 종목 빼고는 고점 대비 절반이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000원 또는 14,000원 이 부분이 바닥이죠. 그래서 14,000원 잡고 여기서 반토막이면은 7,000원 정도가 되죠. 7,000원 정도가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닥에서 약간 올라와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 탈출 정도 보시면 되는데 바닥 탈출이 되더라도 바로 되느냐 지그재그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제는 21선이 완전히 돌파된데 그 다음 저항선이 약 61선이 되죠. 그래서 61선이 약 대략적으로 한 9,5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매수가까지 오면은 61선이 좀 앞으로 좀 내려와 주죠. 앞으로. 그래서 9,000원 정도가 이 반등의 목표가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 오시면은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 부근 9,000원 선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부근에서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셀트리온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세 번 추가 매수한 오래 묵은 종목입니다. 워낙 오래된 종목이라 이쯤에서 매도하고 싶기도 하지만 매도하고 나면 오를 것 같네요. 또 이제 좋아질 거라는 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20만 1,500원,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들이 계속 전망이 좋다 보니까 매도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셀트리온이 약 그 두 번의 어떤 빅뱅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국내에서 생소한 바이오 시밀러 이런 열풍 때문에 2008년에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냈던 그 한 약 3년에서 5년의 열풍이 좀 있었죠. 그리고 1차 시세였고요. 2차 시세가 2016년부터 현재 2018년까지 있었는데 이때도 특허 만료 쪽에 어떤 흐름을 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바이오 정책에 또 이쪽 관련된 부분에 어떤 훈풍을 타고 굉장히 많이 시세를 좀 냈죠. 근데 지금은 3차 시기인데 특허 만료되는 바이오 의약품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알다시피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뭐 그런 이슈도 함께 좀 타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런 훈풍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랜 동안 한번 시세를 냈다가 조정을 보이는데 오랜 동안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현재 돌파를 서서히 해주고 저점이 높아가는 흐름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22만 원 부분이죠. 22만 원의 어떤 흐름까지는 충분히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또 약간 22만 5천 원까지 추세가 약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2만 5천 원 정도의 마디 매매할 필요가 있고 또는 뭐 중장기적으로 약간 들고 간다 하면은 올해 연말까지도 약간 뭐 24만 원 넘어서도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22만 5천인데 중장기적으로는 24만 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22만 원 부근에서 정리해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24만 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되는 상담뿐만 아니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 공부하면서 종목들 체크하면서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반도체에 대한 훈풍이 약간 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금 SK하이닉스 현재 HBM에 교리 오고 있다 하는데 의외로 이제 반등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교리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의심이 되죠. 최근에 인텔이 파운드리 이 부분이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를 접는다 했다가 파운드리 분사로 약간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파운드리하고 팹리스하고는 분리가 된다. 순수 설계하고 생산 판매는 팹리스 기업이죠. 대부분의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해외 유수의 반도체 업체는 전부 다 팹리스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엔 인텔이 이제 분사가 되면은 이제 파운드리를 이제 분사를 해주면은 이제 팹리스 기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설계만한 근데 어디서 생산하냐? TSMC에서 당연히 생산을 좀 하겠죠. 그래서 파운드리하고 분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팹리스의 또 중요성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물론 파운드리도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파운드리 이제 팹리스도 중요한데 텔레시스를 고른 이유는 뭐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구세주가 자율주행 이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율주행이 확대될수록 이쪽에 대한 반도체 관련된 칩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쪽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러면 텔레피스는 뭐 하는 회사냐? 이름에서 알다시피 텔레 디스플레이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맨 앞에 디스플레이, 디지털 현재 계기판 또는 이와 연관된 현재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구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장착을 좀 해주고 되는데 아다스도 같이 왜냐하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사람과 머신의 인터페이스가 디스플레이로 적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장착이 되는 돌핀 시리즈도 계속해서 좀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용, 차량용 반도체가 텔레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쪽 관련된 응용 제품 HF 헤드업 어떤 그 자동차 유리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서라운드 뷰를 할 수 있는 공중에서 내다본 것처럼 효과를 보이는 그런 모니터까지도 생산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텔레피스가 이런 자율주행 부분에 새롭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38,000원짜리가 지금 12,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쌍바닥을 형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쌍바닥을 찍고 이제 터닝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 또 순환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HBM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런 거 가지고 각기 산업에 침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파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 텔레피스를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시가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61선 근처인 16,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안주로는 텔레칩스 만나봤는데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추후에 시장 상황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니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원주는 17,000원 부근에서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대안주로는 텔레칩스 제시해 주셨는데요. 추후 전략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한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